ICBM은 적국의 주요 시설은 물론 도시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어 핵무기와 동급의 위상을 보유했지만 발사 준비 시간이 필요하며 지상에 보란듯이 노출되어 있어 공군의 폭격으로 쉽게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은 깊은 바닷속이라 탐지와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해 전쟁이 일어나도 최소 동기어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대국과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데요. 그리고 2021년 7월 4일 마침내 현무2 탄도미사일이 푸른 바닷속을 헤치고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르면서 드디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5개의 강대국들만이 존재했던 SLBM 보유국에 당당히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한국의 SLBM 개발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난했지만 일본 언론들은 좋든 싫든 SLBM 보유국인 한국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동안 일본은 한국을 우습게 보고 경제와 군사 양쪽으로 도발을 자행하며 호랑이의 심기를 건드렸지만 한국이 전략무기의 정점인 SLBM을 보유하게 된다면 일본은 그동안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산 SLBM 개발 성공에 일본에서 난리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때 일본은 중국의 위협을 한국이 대신 막아주자 우리 편, 정확히는 내 아랫사람으로 선을 그어 대했으며 IMF 사태 당시에도 일본은 80억 달러의 지원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40억 달러를 지원했는데요. 그러나 버블 경제 이후 몰락한 일본 서민경제를 삼성과 현대 같은 한국 대기업들이 먹여 살리자 일본은 한국을 더 이상 내 아랫사람이 아닌 동북아의 패권을 두고 다투는 라이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만 보유할 수 있었던 미사일 지침의 폐지에 일본 정부가 탄식을 감추지 못한 것은 한일 양국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한국의 SLBM 보유를 미국이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일본에겐 절망스럽게도 자위대는 평화헌법에 따라 공격에 특화된 전략무기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패권 다툼이 치열한 상황에서 일본은 기술력이 있는데도 SLBM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산 SLBM으로 개량된 현무4 탄도미사일은 800km에 달하는 사거리를 보유했는데 타국의 SLBM과 비교하면 훨씬 짧지만 목표가 옆나라인 일본이기 때문에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러시아에서 개발한 괴물 미사일인 이스칸다르가 3톤의 탄두 중량을 보유했는데 한국의 현무4는 무려 5톤짜리 탄두를 탑재해 현존 최강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평가받습니다. 무엇보다 현무4는 고도 1000km까지 상승했다가 마하 20에 가까운 속도로 충돌하기 때문에 폭발 지점에서 반경 20-30km는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 이쯤 되면 핵무기나 다름없습니다. 한국 해군은 2030년까지 3000톤의 중형 잠수함인 안창호급 9척을 도입할 예정인데 안창호급은 재래식 잠수함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SLBM을 운용하며 현무4 10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아시아 최강의 육군을 필두로 세계 6위의 전력을 보유한 군사 강국으로 평가받지만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해군은 격차가 크게 벌어졌으며 공군 또한 한국의 근소 열세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이 수십 년의 기다림 끝에 SLBM의 개발에 성공하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안창호급을 내세워 불리했던 전세를 뒤집고 일본이라는 킹을 잡는 체크메이트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2004년 림팩 훈련은 국가급 전력에 필적하는 미 항모 전단을 투입한 미국의 승리가 불보듯 뻔했지만 한국의 장보고급은 혼자서 미 항모 전단을 전멸시키고도 살아남아 잠수함의 진가를 증명했는데요. 하물며 현존 최강의 재래식 잠수함이자 언제 어디서든 현무4의 발사가 가능한 안창호급은 해자대와 공자대를 무력화시키고 전력의 열세는 물론 전쟁의 판도까지 뒤집을 수 있는 조커카드입니다. 일본은 아시아 최강을 두고 중국과 다툴 정도로 막강한 전력을 보유한 해자대를 투입해 한반도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해상 봉쇄를 감행하여 한국이 항복할 때까지 천천히 말려 죽일 계획인데요. 그러나 해자대의 군함들을 최대한 한반도 영해에 묶어두는 것이야말로 한국이 노리는 것이며 이 틈에 안창호급이 SLBM으로 해자대의 기지를 파괴한다면 일본 함대는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상 봉쇄에 투입된 군함들은 무장과 연료, 식량의 보급을 위해 기지로 귀환하거나 군수 지원함이 필요한데 유일한 희망인 군수 지원함들마저 격침시킨다면 해자대의 군함들은 비참하게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공자대는 세계 6위의 전력을 보유했으며 한국 공군과 비교해도 군소 우위에 있지만 한국이 SLBM을 보유하게 되면서 안창호급만으로 일본 공자대를 전멸시키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있습니다. 유사시 북한은 공군 기지에 미사일을 퍼부어 한국 공군을 며칠 아니 몇 시간만이라도 마비시키려 하지만 이에 맞서 한국은 모든 공군 기지에 방공호를 건설하면서 전투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공자대는 이런 보호시설이 전무해 귀중한 전력인 전투기가 외부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단 한 발의 미사일로 공자대 전력의 20-30%가 순식간에 소멸하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영해까지 접근한 안창호급 9척이 탑재한 SLBM을 한꺼번에 발사한다면 일본으로서는 한국 공군과 싸워보기도 전에 공자대가 전멸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할 텐데요. 설령 공자대가 제공권 장악을 포기하고 SLBM으로부터 전투기를 지키기 위해 지하 벙커로 옮겨도 현무포는 무려 100m의 강화 콘크리트마저 관통할 수 있어 공자대의 행동은 무의미한 발악입니다. 2010년대 이후 한국은 수많은 전략무기를 도입하면서 진정한 군사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마침내 SLBM을 보유하게 되면서 한국은 자주 국방에 또 한 걸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